자, 앞서서 저희가 누진렌즈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누진렌즈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뭐 이중 초점 렌즈에서 발생되는 뭐 불명시역을 갖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이 되었다. 또 외관상 드러나는 미용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장점이기는 하지만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리를 다 명시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이 모든 거리를 명시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단초점처럼 선명하게 결상이 되지 않거든요.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시선을 갖다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도 아닌 거죠. 내가 착용자가 이 렌즈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내가 훈련을 해서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렌즈인 거예요. 그래서 누진 렌즈는 편한 렌즈가 아니에요. 편리하지만 편한 렌즈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진 렌즈는 기본 누진 렌즈라고 하면은 원근거리,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렌즈가 가장 기본이 되는 누진 렌즈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멀리에서 가까이를 볼 때 플러스 굴절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누진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확대되어져 보이는 이런 이제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굴절력 값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조금 상이 흐려 보이는 뭔가 끼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초점처럼 절대 선명한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기존의 단초점 렌즈를 쓰다가 이 누진 렌즈를 썼었을 때 뭔가 낀 것 같은데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이렇게 처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곡면이 여러 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마다 내가 가장 그래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봐야 되는 건데 그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원거리서부터 근거리까지 굴절력의 변화값이 가입도 양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초기 노안이면은 가입되는 양이 적을 거고, 그러니까 굴절력 변화값이 적을 것이고, 근데 노안이 많이 진행이 돼서 가입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굴절력 변화값이 커지니까 곡률의 어떤 변화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굴절력 값의 변화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부에 발생되는 수차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도가 많으면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누진 렌즈는 초기 노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가입도는 지금 가장 적은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가입도 양이 많아지는 그런 누진 렌즈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올 때 일단 굴절력 값의 변화가 적다 보니까 발생되는 수차도 적고 완만합니다. 근데 가입도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차부가 많아지고 더 심하니까 가파라지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차부는 당연히 시선이 지나가면 안 되지만 지나갔었을 때 느껴지는 어른거림이 훨씬 더 심한 거죠. 울렁울렁 하는 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누진 렌즈는 가능하면 초기 노안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이 구조에 대해서 눈이 이제 적응이 된 상태에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일 제 컴플레인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단초점 렌즈를 쓰고 있었었고, 근데 노안이 많이 진행된 상태, 그러니까 단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노안이 왔는데 이렇게 벗고 보면 보이잖아요. 원점 자체가 눈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안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누진 렌즈 선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타입 선택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단초점에 굉장히 익숙해서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 렌즈 구조상
이 작은 렌즈 안에 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른거리면서 상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초기 노안서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용 시야 범위는 줄어들고 수촬량은 커지기 때문에 어른거림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볼 수 있는 실용 시야 범위 있다,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측방부로 시선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할 때 눈돌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 운동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시거리에 맞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야지. 평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생활할 때는 머리 운동 안 하잖아요. 옆에 볼 때 이렇게 곁눈질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 볼 때 그냥 시선만 아래로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실제 원하 보고자 하는 시거리에 맞는 굴절력 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일례로 계단을 내려간다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시선만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플러스 굴절력 값이 들어있다 보니까 계단이 훅 올라와 보여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진 렌즈에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시거리에 맞게끔 시선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이제 머리 운동을 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뭐 운전이나 아니면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이런 이제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서 착용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누진 렌즈를 갖다 굉장히 잘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점차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적응을 한 후에 그런 후에 이제 좀 착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려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 운동을 빈번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누진 렌즈는요, 편리하긴 하죠. 하나의 렌즈로 머리랑 가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데, 편하진 않다. 그러니까 착용하는 사람이 이 누진 렌즈에 맞춰가지고 훈련이 당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굴절력 값이 변하다 보니까 수차보도 안 생길 수도 없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은 가능하면 이 수차 부분을 좀 줄이고 실용 시야 범위를 좀 넓혀보자. 그리고 실용 시야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 이제 점진적으로 굴절력 값이 변하다 보니까 단초점처럼 딱 쨍하게 맺어진 상이 없는데 가능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좀 여러 가지 수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갖다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양한 설계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거예요. 누진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단초점처럼 나안의 정시처럼 선명하고 이제 그런 상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누진 렌즈도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누진 렌즈와 관련된 설계 방법들인데요. 이 설계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들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누진 렌즈는 어떤 누진 렌즈가 좋은가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진 렌즈는요, 요렇게 렌즈 하나에도, 이 작은 렌즈에도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차 부분이라서 시선이 지나가면 안 되는 어른거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렌즈에서 여기만 이제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퀄리티가 좋은, 금액에 있어서 좀 비싼 렌즈들은 이 실용시야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 그죠? 넓어지고 실제 이 못 쓰는 수차 부분은 점점 여기는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용시야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렌즈다, 고가의 렌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시야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설계법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용시야 범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설계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외면 누진 설계, 내면 누진 설계, 양면 누진 설계가 있는데 양면 누진 설계가 제일 좋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누진 렌즈를 만들 때 지금 기본적인 렌즈가 단초점 렌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외면 누진 설계는 단초점에 있어서 뭐 원거리에 필요한 굴절력 값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막 마이너스 3디옵터다 그러면 뭐 가입도가 애드가 뭐 플러스 2디옵터다 하면은 요 원거리 부부터 근거리 부에 올 때 이 공률 값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때 어디다가 주느냐? 외면에다가 준 형태가 외면 누진 설계고 아니면 내면에다가 주면은 내면 누진 설계고요. 양면에 각각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누진값을 적용을 시켜준 게 양면 누진 설계예요. 실제로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면에 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 여러 가지 뭐 수치적인 부분을 또 고려를 갖다가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면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면 누진 설계가 가장 간단한데 실제 착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눈과 가까운 내면에다가 누진 설계를 하는 게 훨씬 더 선명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착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설계법이 내면 누진 설계죠. 그리고 양면 누진 설계, 수평 방향에서의 누진 굴절력 값과 수직 방향에서의 누진 굴절력 값을 따로 분리를 해서 외면이랑 내면이랑 분리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좀 더 선명하게 상을 좀 맺을 수 있게끔 이제 한 형태가 양면 누진 설계예요. 당연히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외면 누진 설계가 됐느냐 내면 누진 설계가 됐느냐 양면 누진 설계가 됐느냐 이걸 갖다 옵션 사항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하고 당연히 이게 가장 선명하고 넓은 시야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고 그래서 똑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품명인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 선명도 차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평 대칭형 설계와 수평 비대칭형 설계가 있는데 사실 초기의 누진 렌즈는요 수평 대칭형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평 대칭형 설계 안 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수평 대칭형 설계는 그냥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딱 양쪽 눈을 갖다 이렇게 렌즈가 딱 이렇게 완전히 대칭형으로 렌즈를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요거는 양안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설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요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주시점 여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렌즈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통과를 할 텐데 이 부분은 렌즈에서 똑같은 원하고자 하는 굴절력 값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측방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측방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이 렌즈의 위치랑 이 렌즈의 위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이 시선에서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그 렌즈의 위치에서 같이 분포할 수 있게끔 양안시를 고려해서 굴절력 값을 분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비대칭형 설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은 양안시를 고려한 비대칭형 설계를 모두 다 하고 있다. 양안시를 고려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드 설계, 소프트 설계가 있는데요. 하드 설계랑 소프트 설계는 조금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드 설계, 소프트 설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원거리에선 정시고 근거리에서 애드 값이 뭐 플러스 2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렌즈를 만들 때, 누진 렌즈를 만들 때 원거리 부에서 굴절력은 0일 거고 근거리 부에서는 플러스 2디옵터가 들어가게끔
곡률값의 변화를 이렇게 줘서 누진 렌즈를 만들 거잖아요. 만들게 될 텐데, 하드 설계는 이 원거리 0에서부터 플러스 2디옵터까지 올 때 단계를 한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곡률값의 변화를 준다 라고 하면, 소프트 설계는 0에서 2까지 올 때 그 단계를 더 나누어서 한 10단계 정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스무스하게 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렌즈가 만들어졌었을 때 소프트 설계는 이 상하폭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소프트 설계를 썼었을 때 이 사람이 이 굴절력 변화가 스무스하게 되니까 적응하기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소프트 설계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소프트 설계를 했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누진대 부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서 이제 굴절력 값이 스무스하게 변하니까 적응하기는 쉽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멀리랑 가까이를 빈번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볼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 때 안구 회선량이 굉장히 커야 되는 거죠. 눈을 갖다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랑 가까이를 빈번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누진대를 짧은, 약간 변화폭이 커서 약간 어른거림이 조금 심할 수 있지만 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 설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쭉 늘어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안경테를 선택할 때도 조금 상하폭이 큰 거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근용부도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이제 제한 사항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설계는 굴절력 변화 값이 적어서 적응하기는 쉽지만 안구 해석량이 굉장히 크고 상하폭이 큰 안경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드 설계로 되어진 형태고, 여기 소프트 설계로 되어진 형태인데, 가입도가요, 많잖아요. 가입도가 많은 경우에라고 하면은, 소프트 설계를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어지고, 지금 쓸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도 어른거림이 조금 적을 뿐이지 결국은 실용시야 범위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도가 높은 경우엔 차라리 이제 변화폭이 크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원거리, 근거리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변화폭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 그래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실용시야 범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설계가 좋다, 소프트 설계가 좋다,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걸 갖다 선택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애드 값이 조금 적은 경우 있잖아요. 적은 초기 노안에 적당한 그런 설계법이에요. 적응하기도 쉽고요. 굴절력 변화 값이 크니까. 근데 안경테를 선택할 때 상하폭이 큰 거를, 수직폭이 상하폭이 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설계가 소프트 설계고요. 하드 설계는 애드 값이 좀 커요. 그러면은 그냥 좀 수차에 대해서 어른거림이 클 수는 있지만 차라리 보고자 하는 원거리, 근거리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설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도가 크다라고 할 때는 하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안경테를 선택을 할 때 디자인이 상하폭이 짧은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하드 설계가 선택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상하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설계는 이제 급격하게 굴절력 값이 변하다 보니 수차 부분의 어른거림이 조금 더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드 설계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그 렌즈에서 누진대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하드 설계, 소프트 설계는 누진대의 길이를 사실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누진대 길이가 짧으냐, 기냐, 그죠? 그래서 보통 짧은 게 10mm, 12mm 정도 되고 긴 게 한 13에서 한 16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누진대를 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누진대 길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설계를 선택을 하면 좋을지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모노 디자인, 멀티 디자인이 있는데, 이것 역시 초기에는 모노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은 모노 디자인 하지 않고요. 멀티 디자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초기 디자인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멀티 디자인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사람이 근거리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근거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누진 렌즈는 수차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누진 그 근용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를 좀 줄이더라도 근거리를 더 확보하고 싶어 하면서 수차를 갖다가 위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거리는 좀 줄어들겠지만 근거리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조금 내가 더 사용하고자 하는 그 거리에 맞게끔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수차부를 이동시키면서 실용시야 범위를 갖다 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것이 멀티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멀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에 전영역 투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좀 어렵지, 그냥 비구면 설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앞서서 비구면 렌즈 배우셨잖아요. 비구면 렌즈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면 수차에서 발생되는 상의 흐림을 제거해서 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뭐 더불어서 왜곡 수차도 줄여서 왜곡도 줄여서 좀 더 실용시야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그 디자인이 비구면 설계였는데, 동일하게 누진 렌즈에도 이걸 갖다 적용을 해서 좀 더 선명하고 넓은 시야 범위를 갖겠다, 얻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비구면 설계를 적용한 그런 이제 이름이 바로 전영역 투과 설계라고 누진 렌즈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공학적 설계가 있는데요. 이 인체공학적 설계는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사실은 원거리에서의 광중심점, 근거리에서 광중심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될 텐데, 어쨌든 원거리에 대해서 근거리는 폭주를 하다 보니까 PD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누진 렌즈를 주문할 때는 원거리 PD만 이야기를 해줘요. 원거리 PD. 단 PD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누진 렌즈는 단한 PD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사람마다 단한 PD 다릅니다. 양 64라 해가지고 32, 30이 아니에요. 그 누진 렌즈는 특히나 초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한 PD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각각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원거리 PD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이 근용부에서 들어가는 이제 인셋되는 폭주되는 양이 이제 그냥 그 렌즈의 어떤 상품에 따라서 정해져 가지고 보통 한 3mm에서 5mm 땡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폭주되는 양은 폭주량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통 근시 같은 경우에 좀 폭주를 좀 적게 하고 원시는 좀 폭주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람마다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근거리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시선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공학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사람이 근거리를 볼 때 사용하게 되는 이 근거리 피드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가지고 누진 렌즈를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양한 씨가 원활하고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적용이 되는 설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요거는 개인 맞춤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로 갖다 이제 설계를 해서 좀 더 착용하는 사람이 좀 더 넓은 시야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진 렌즈에서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넓은 시야 범위, 좀 더 선명한 시야를 얻겠다라는 목표로 다양한 설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가입도가 누진 렌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가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굴절력 값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울렁거림도 커지고, 그죠? 커질 텐데요. 실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대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누진대가 굴절력 값의 변화가 크니까 길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굴절력 값의 변화
변화가 크니까 어른거림이 심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누진대 길어지니까 눈의 화방 해상량 움직여야 되는 그 거리도 길어질 거고, 당연히 굴절력 변화값 때문에 이런 수차도 많아지고 상해 범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명시할 수 있는 범위도 더 이제 볼 수 있는 폭도 특히 중간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가 지금 가입도가 이제 바깥쪽이 비교적 좀 적은 거 안으로 올수록 이제 가입도가 더 많아질수록 변화하는 시야 범위인데 줄어드니까 시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줄어드니 좀 더 안정 피로가 심해지겠죠. 심해지고 인센 양도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포컬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단초점이든 간에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선명한 상을 계속적으로 봤었던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단초점 썼었던 사람들, 뭐 바이포컬은 요즘 저희는 잘 안 착용하지 않지만 이중초점 이런 거 착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존에 선명한 상으로 봤었던 사람들은 누진 렌즈를 썼었을 때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안 썼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적응을 하면은 가까운 곳을 보는 데 대한 어떤 불편함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안경 렌즈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본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적응하기가 오히려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실 누진 렌즈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초기 노안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응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진 렌즈에 있어서 시야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뭘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가입도죠. 그죠? 가입도와 그리고 또 하나 하드 설계, 소프트 설계 할 때 보면은 누진대 길이가 달랐었죠. 그 누진대 길이에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가 달라졌었어요. 하드 설계는 급격하게 변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시야 범위를 갖다가 이제 넓게 확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진대가 짧은 거죠. 근데 소프트 설계는 누진대가 길잖아요. 그럼 수차를 갖다가 쭉 늘려뜨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가입도 큰 경우에는 실용시야 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진 렌즈에 있어서 시야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입도,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누진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나왔었던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다 보게 되는 이제 일반용은 원중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형태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누진 렌즈의 형태로 나와요. 그죠? 누진 렌즈가 어쨌든 간에 굴절력 값이 이렇게 변화하는 렌즈가 누진 렌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멀리랑 가까이는까지 그렇게 다 잘 볼 필요는 없고 나는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하면 그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통 생활하고 멀리 보는 시력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멀리 볼 때 안경 주로 안 쓰고 회사에 가가지고 딱 이 데스크에서 모니터까지 보는 거리까지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딱 회사 출근해서 앉아서 컴퓨터 화면 볼 때만 이 누진 렌즈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통 이제 모니터 보는 거리를 갖다가 뭐 50cm, 1m 이내라고 보면은 거기서부터 가까운데 뭐 채분 33cm까지 볼 수 있게끔 굴절력 값을 갖다 가입도를 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멀리에서부터 가까이까지 보다 지금 중간거리죠. 오히려 중간거리부터 더 가까운 근거리죠. 근거리에서 근근거리까지니까 굴절력 변화값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발생된 수차량도 적어지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야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갖다 좀 보고 요즘엔 선택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누진 렌즈가 나와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근근용이고요. 아니면 뭐 실내 전용도 있어요. 실내 전용. 보통 뭐 1m, 2m, 3m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원거리라고 하면 5m 이상이니까.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만 쓸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3m 잘 보이고 3m에서 가까운 거리까지 이제 뭐 눈앞에 있는 뭐 33cm까지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그 3m에서부터 근거리까지 굴절력 값의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굴절력 값의 변화가 적으니까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주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설계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이 범위 자체도 나는 이제 원거리를 확실히 확보해야 돼. 그러면 원거리를 갖다 더 넓히고 근거리 부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이제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 지식이 좀 사실 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진 렌즈는 특히나 요즘에는 워낙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예전에는 원근용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로 사용한 시거리에 따라서 뭐 중근형도 있고 근근형도 있고 그리고 보고자 하는 시거리를 갖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도 따로 또 세분화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진 렌즈는요,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정말로 이제 이 누진 렌즈를 해줄 때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미리 얘기도 해줘야 될 거고, 가능하면 이 사람의 어떤 시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안경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이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 적합할 법한 그런 상품으로 선택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참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좀 성공적인 누진 렌즈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시야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태에 한정이 없는 무태나 반무태, 림 없는 게 좀 더 넓은 시야 범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웰링턴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형태가 웰링턴형이에요. 약간 사각인데 요런 형태를 선택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넓은 그 누진 렌즈의 어떤 시야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상업화 굉장히 짧은 타원형이나 오벌형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좋고 그리고 패드 암을 가진 거 이제 왜 코 부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없는 거 쓰시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왜 뿔텐데 이렇게 그 패드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눌림이 싫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누진 렌즈는 초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런 이제 패드암이 없는 경우에는 뭐 여름에 땀난다 그러면은 줄 내려가서 이렇게 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피팅을 해줄 때도 이렇게 패드암이 있는 거는 초점이 좀 안 맞아도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이 사람 눈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뒤에 있는 어떤 뭐 그 템플 부분만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누진 렌즈는 패드암을 가진 형태의 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폭이 30에서 40mm 정도 확보돼야 된다 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누진대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도 많이 나오고 누진대 길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했었던 내용이지 지금은 크게 이제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수직 높이가 17mm에서 24mm. 지금은 이거보다 더 짧아도 괜찮아요. 누진대 짧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역시 누진대 길이를 좀 고려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가 좀 상하폭이 좁은 걸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누진대 길이 짧은 거 하드 설계된 거 선택하셔야 되고 상하폭 넓은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긴 거를 선택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입도가 너무 높으면은 또 길게 했었을 때 오히려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누진 렌즈는 기본적으로 안경테를 선택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점 피팅이라는 걸 해서 이 사람에게 딱 다 맞춰준 상태에서 초점을 찍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좀 안경을 위로 이렇게 쓰는지, 붙여서 쓰는지, 아니면 좀 내려서 쓰는지, 이런 습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습관에 맞춰가지고 그 초점 위치를 갖다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PD, OH, 정강거리 다 사람마다 착용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점 피팅을 통해서 미리 다 체크를 하셔서 그걸 고려를 해서 주제 가공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누진 렌즈는 할 때도 중요하고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손을 보면서 계속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죠, 고객들이랑.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지 뒤에도 좀 편하게 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려 사항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누진 렌즈가 편리하긴 하지만 편한 안경은 아니라고 했고, 누구나에게 다 좋은 안경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봤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찝찝한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진 렌즈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잘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진 렌즈가 필요한 사람은 일단 원근 시선이 빈번한 사람, 원근 시선이 빈번한데 썼다 벗었다 계속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러면 뭐 교직자, 목사, 회의 뭐 이런 거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 골프, 운전할 때도 멀리 봤다가 뭐 계기판도 봐야 될 거고 이럴 테니까 그럴 거고요. 인공수정체 사용자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요. 단초점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했다, 멀리 잘 보게끔 삽입했다, 가까운데 잘 보게끔 삽입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안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진 렌즈가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멀티포컬 하게 되면 굳이 누진 렌즈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초점에 인공수정체를 썼다라고 하면은 누진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누진 안경이 불필요하겠다, 맞지 않겠다 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좀 양아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진 렌즈를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권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아주 근업을 많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누진 렌즈보다는 그냥 근거리에서 안경을 쓰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단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직업적으로 뭐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데스크에서 뭐 하루 뭐 5시간, 6시간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의 근용 안경은 사실 딱 정해진 시거리 거기만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근용의 누진 렌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가입도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엔 적응하기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좀 힘들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선명해야 되고 깝깝한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도 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뭐 이중 초점이든 단초점이든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오랫동안 적응이 되어서 누진 렌즈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적응이 힘들 수 있겠다라고 좀 감안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또 착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누진 렌즈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고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도수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사람에게 또 많은 누진 렌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적합할지 잘 권해주시는 게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진 렌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만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